안녕하십니까. 일위원 스튜디오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휴가 간 줄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휴가예요. 이거 진짜 마지막, 내가 녹음하기 싫은가. 이거 마지막 녹음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 지수는 2,400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회의 끝나고 왔더니 2,400을 찍었더라고. 근데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순환매로 해서 바벨 쪽에서 본다면 이 끝에 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가 있었고 금융이랑 소재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소재까지 확산된 가능성은 되게 높았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안에 우리가 커버를 안 해서 그런데 청약 애널이 없어. 포스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케미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케미칼 실적 갖고 얘기 좀 할 거고 그 차원에서 한번 섹터 담당자 의견이 궁금한 거 헤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네. 나 어제 깜짝 놀랐어. 효성촌 선수 막 맨날 나한테 막 이하나 연구원이 원래 좀 공격적 종목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항상 좀 자중시키는 편인데 야 이번에도 그냥 효성촌 선수에 날아가더라고. 어때요? 실적 발표 때 녹음 그때 들어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매출 비중은 아직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내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보강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좀 쇼크가 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좀 저도 실적 안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그때 실적 쇼크 나온 날 바이콜을 했었거든요. 며칠 전이었지. 하여튼 그 방송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야 그때부터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네 진짜. 그래서 이거.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도 좀 많이 질문을 들었던 부분이 사실 지금 화학 쪽에서 대안이라고 해봤자 배터리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충분한 배터리 이외에 충분한 대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탄소 섬유 자체가. 제가 근데 수소 경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메인으로 탄소 섬유라고 해서 썼던 이유는 그만큼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주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좀 매니저가 젊은 편의 분들 많이 만나시죠? 아니요. 그렇구나. 아니 뭐 근데 난 요즘 이 생각인데 그것들도 좋고 바벨에 보면 이쪽 성장이라는 축에 보면 효성촌 선수가 있겠네. 여기 LG화학이 있을 거고 배터리가 화학으로 본다면 그럼 이쪽에 뭐가 있냐면 그런 원래 올드 케미칼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적 쪽은 금호석인 것 같고 대표적인 롯데케미칼인 것 같은데 아니 실적 갖고 얘기 좀 해줘요. 둘 다 하든 둘 다 바이는 하셨으니까 진짜 바이인지 아니면 센터장이 요새 굉장히 대형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바이라고 적어놓은 건지 솔직히 말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둘 중에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스트롱 바이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금호석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호석유를 2019년까지만 해도 생각하면 그냥 타이어를 전방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었을 뿐이었는데 제가 되게 명쾌하게 금호석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코로나 수혜주예요. 수혜주의 최강의 화학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죠? 이게 우선은 SBI,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시면은 외형은 조금 다운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SBR, BR 쪽이 이쪽에도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이어 쪽 셧다운이 있었고 이제 4월 말부터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아무래도 꺾였어요. 근데 이익률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익률이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3, 4분기 때는 15%, 16%씩 막 올라올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고무 쪽에서는 라텍스가 있습니다. 물론 라텍스가 이제 코로나용 그 의료용 장갑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금호석유에서 이 라텍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2%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부분, 그러니까 SBR, BR 쪽에서 까먹었던 그 이익이 감소했던 부분을 일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는 금호 PNB 쪽에 이쪽이 워낙 이익률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세정제 원료인 아세톤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기기용 플라스틱을 전방으로 하고 있는 페놀
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익률이 엄청 올라왔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 보시면 돼요. LG생활건강이 2분기 때 화장품이 좀 떨어졌는데 네, 생활용품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손세정제라는 것이 저희가 마트에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손세정제가 투뿔원에도 재고가 쌓였던 거였기 때문에 이게 금호석유에서 아세톤을 생활용품 쪽에다가 생활용품 기업들한테 댔을 때 굉장히 마진도 박하게 냈었고 그냥 팔아주기만 해도 가동률 돌릴 수만 있기만 해도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전방에 있는 생활용품 업체들마저도 이제 한개 단가 고스란히 받아도 그냥 마진이 남을 정도로 다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 지금 표준 차트 프라이스로 봐도 어느 정도로 아세톤이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국내는 더 많이 받습니다. 프라이스 자체를.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약간 과장되게 20번은 들은 것 같아. 이한나 연구 외에도 화학 연구만 얘기를 끝내면 네. 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세톤 얘기하고 막. 네. 좋은 건 나도 알겠어요. 금호석유는 그러면 당연히 좋고 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숫자는 정말 그 서프라이즈야. 컨선들이 훨씬 잘 나온 거 맞아? 그리고 여태까지 이익률이 잘 나와봤자 한 10%, 9%, 뭐 많이 나와 11% 이랬는데 2분기 때 SBR BR이 정말 많이 눌렸는데도 12%를 찍었어요.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찍었고요. 3, 4분기 가면 SBR BR이 또 일부 올라오잖아요. 가동률이 정상화만 일부 돼도.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 당연히 이익률은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 실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은 금속한테는 좀 큰 수혜라고 확실히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북미 쪽에서 관세 매긴다고 우리나라 아세톤 기업들한테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선진국이다 보니까 원료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져온 원료를 써야 또 안심을 해요. 글로벌리. 그렇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가져오는데 LG화학도 아세톤을 하긴 하는데 가동률을 많이 다운시켜 놓은 상태고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금속이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놀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처럼 마진을 많이 남기고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페놀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는 가정용이든 아니면 산업용이든 이런 플라스틱 중간 전구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이번에 증설이 지연되면서 증설이 지연이 돼도 공급 부족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막 앉아 있다 보니까 가전기기에 대한 제품 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전구체 역할을 하는 페놀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2분기 외형은 2분기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고 이익률 자체는 계속 사상 최대 실적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은 좋은 것 같아요. 화학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고민은 뭐냐면 이제 화학 이것도 같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랑 이쪽 좀 같이 배터리 위주로 재편하고 가고 있고 아까 뭐 효성 첨단 소재라던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시장은 재편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올드한 롯데케미칼 같은 건 어때요? 실적이 이번에 쇼크였죠. 사실은 실적으로는. 쇼크였죠. 그러니까 낮게 잡았는데도 좀 쇼크였고. 그러니까 나도 숫자 나온 거 보니까 그날 주가는 확 돌아버리더라고. 쇼크를 예상했던 건 아니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약간 순환매로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순환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시리즈 2에서 적었듯이 퓨어캠 기업들의 가장 문제는 지금 2020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자산 이제 공장 폐쇄를 시작을 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BPS 기준 밸류에이션이 과연 지금 싸다고 싼 것이냐라는 측면이 왜냐면 자산이 계속 감소가 될 때니까요.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조금 그래도 오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탄이 많아요, 확실히. 실탄 플러스 3분기는 확실히 좋아지잖아. 당연하죠. 2분기 때. 나는 단기적으로 그냥 그걸 한번 보자는 거. 일회성 비용 까지고 그러면 빼고 하면 3분기 숫자는 확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확 좋아진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대상공장 기회손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동되기 전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는 9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아마 이 부분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200억 지금 납사계약 분리행 부분 일회성 나온 200억 부분은 좀 없어질 거고, 다만 3분기 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2분기 때는 NCC 크래커들의 그 마진이 좋았던 시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워낙 급락을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유가 올라온 게 또 단점이죠 지금. 근데 이제는 로케 같은 경우에는 ECC를 또 일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LC USA 부분이 좋아질 거예요. 한때 로케가 ECC 미국 거 하면 엄청난 커질 거라고 그 각광을 받았었는데. 예.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지금 뭐 한화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ECC 그 계약하는 데에 지금 하겠다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금액대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NCC 크래커만 가지고는 지금 범용 소재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결국에는 원재료 싸움이기 때문에, 원재료 캐시 코스트 싸움이기 때문에 NCC하고 ECC 두 가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들도. 근데 그걸 먼저 선점했다는 측면에서는 롯데케미칼한테는 확실히 좋은 점이고, 근데 다만 2020년에 뭐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2분기 때는 NCC가 좋았지만 제가 저번 한번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3분기 때는 ECC 경쟁력이 훨씬 올라왔어요. 근데 다만 조금은 NCC 때보다는 그렇게 실적으로 크게 득을 못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증설을 많이 해놓은, 글로벌리 증설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공급이 조금 타이트하진 않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롯데케미칼이 뭐 장기적으로 의미 있게 보나 2분기를 저점으로 3, 4분기 이렇게 우상향하는 실적을 간다는 것 자체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콜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트리거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확실한 측면은 없어요. 내가 이제 고민이 자동차까지는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뭐 소고가 뒷걸음치다 발자문격으로 니콜라 붙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좋아지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네. 나머지 막 뒤져보니까 숫자가 좀 낮아지는 게 아까 금호소리 같은 것도 있고 간헐적으로 하나씩은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청취자는 내가 이해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늠을 해보는 건데, 로케 같은 게 대표주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숫자가 확 좋아진다는 느낌이 안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있고, 효성천단소제는 숫자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좋은 거잖아. 그렇죠. 방향 그 성장주고 일종의 그건 뭐 밀고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철강 에너지 없는데 철강 쪽에서 좋아지는 게 한두 개 있더라고, 철강 쪽은. 근데 아쉬운 게 그 점인데 우리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바이콜을 할 수가 없고. 야, 이거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골라보면 이제 뭐 통신주에서 SKT 같은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섹터 담당자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거 빼고 나면 나머지들은 되게 헤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그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수는 2,400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장주 중에서 좀 차익 실하는 건 확 밀리고, 또 이런 것들 올라오니까 지수는 안 빠진 것처럼 보이고 아마 내가 내일부터 쉴 텐데 그런 기간이 앞으로 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호석유는 사자는 입장이고 롯데케미칼은 3분기는 바라보고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성장주 중에는 효성천단소가 제일 좋아 보이나 뭐가 또 좋아 보이죠? 제일 좋아하는 건 LG화학이지. 네, 그렇죠. LG화학 좋고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진짜 많이 갔더라. 내가 그래서 미안하게 청취자분들은 빨리 방송 안 하냐 그러는데 내가 주가 너무 오르니까 야 녹음을 많이 안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야, 효성천단소에도 난 매출비 좀 그거밖에 안 되면 도저히 내 기준에는 내가 올드한 사람인 거야 이게 보냐. 근데 요새 이하나 연구원이 되게 바쁘거든요. 지금도 간신히 붙잡아서 녹음하는 건데 많이 불려다니는 거 보니까 주로 가서 효성천단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지 지금. 수소 세미나를 좀 많이 하는. 수소 세미나 많이 하지. 내가 느낌이 수소 쪽이 좀 같아. 이하나 연구원 하여튼 이하나 연구원 휴가 안 가나? 저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갔다 와. 말에 다녀오려고요. 나는 내일부터 어디 좀 가서 좀 쉬다 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네. 예.
우리 주할모 PD랑은 오늘도 또 녹음하는 표정인데 분명히 어제가 끝인 줄 알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서 한 일주일에서 뭐 정비하는 시간을 뭐 일주일이 될 10일이 될지 좀 그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좀 쉬는 동안 잊지 말아주시고 커뮤니티에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연동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가끔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이 좀 중간에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왜냐하면 조목을 막 찾고 있는데 네. 자신들이 없어하는 것 같아. 아, 네. 적어도 제 섹터에서는 내가 막 강요를 하는데 저 뭘 살고 있지만 야 뭐 가져와 그러는데 실적 시즌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들 이렇게 확 자신감 있게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서서히 실적 시즌 끝나면 좀 쉬잖아 사람들이 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즌이 다가온 것 같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